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빙TV 경마방송 민병철입니다. 12월 9일 토요경마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에는 눈비 소식도 예견이 되어 있는데요. 시시각각 변화하는 기후 상황 그리고 주로 컨디션에도 잘 대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일요일 날 그랑프리 대상 경주가 이제 시행이 되는 주간이죠. 언제나 그렇듯 예측 범위 벗어나는 변수로 인해서 인기마 접전 경주와 불안한 인기마 출전하는 경주까지 그 경주의 복병마까지 저희가 상세하게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토요경마 해법을 제시해 주실 백동일 위원, 김지영 위원 소개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7번 우트라 2000이 완장까지 교체를 하고 2주 만에 출전하는데도 컨디션, 탄력 모두 원래 본인이 갖고 있었던 모습보다 더 좋아졌다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자기 경쟁력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1300m라는 점, 선두권의 세력들의 뒤가 강하지 않다는 점, 준비 자체의 모습도 여유가 좋았던 8번 스피디직한, 좀 더 한 템포 빠른 추임력, 한 템포 빠른 선추임 능력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1번 더지조는 직전에 이제 경합성, 압박성 선행 조건에서 무너졌지만 이번에 수월하게 선행을 받아준다라면은 1승 기대치가 있어 보이네요. 준비 좋았던 10번마 사이먼 리치, 선행이든 2선이든 선의권 흐름 속에서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경주 편성의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전력으로 소개를 드리겠고요. 레이스 흐름이 느린 구도 속에 인코스 최적의 전개라면 최근 흙에 대한 반응도 여력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마지막 한 발에 대한 역습, 타이밍을 가져갈 수 있는 미스터 킹의 편성의 이점도 무시할 수 없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훈련 시 안정감이 좋아진 모습으로 상대 조건과 또한 전개 조건이 좋아진 이번의 구도는 기본 능력 좋은 3번 햇사랑자의 선임 능력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3번 라온킹덤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직전에는 순위권 성적까지 올라와 있었고 이번에는 3번 게이트로 경주 조건이 호전됐다는 부분이 이 말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이유다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적의 전개 조건을 맞이하고 있는 1번 파이어볼도 현성적인 모습에서 가치는 충분하다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난주 하이라이트 영상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건전 경마 캠페인입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준비한 첫 번째 경주는 서울 3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200m, 국산 6등급 2세마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실전 변화를 모색하는 마필들이 대다수 출전하고요. 유일하게 입상 전력이 있는 9번 제주의 흑선. 과연 이번 경주 직전보다는 좀 편성이 빡빡해진 가운데 과연 연투 기대치가 있을까 의문보를 달고 싶네요. 이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의 신예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인데요. 자, 백동일 위원, 예측되는 전개 상황하고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힘적인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신예 전력들이 몇 두가 눈에 띄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은 높은 모습이긴 한데 아직은 큰 변화가 크지 않습니다. 스피드가 빠른 마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인게이트 이점을 부여받은 1번 에메랄드 킹이 선두권 주도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고요. 인코스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에메랄드 킹이 선행권을 가담할 가운데 이제 선의권이 좀 더 두텁게 형성이 될 모습이에요. 그 중속 자체에서는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모습이라 당일 마필의 상대적인 요건도 꼼꼼한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역시나 개인적으로는 인코스 이점을 부여받은 에메랄드 킹의 스피드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데뷔 후 두 번의 경주 모두 선두권을 장악하지 못했었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모습을 보여줬었고 인게이트 이점을 부여받은 이번 경주에서 앞서 있는 스피드를 부여받은 이번 경주라면 1번 에메랄드 킹의 두 번의 실전 경험, 이번 경주만큼은 입상권에 가장 가깝게 근접해 있는 경주를 만났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두 차례 경주 모두 3착인데 이번에 인코스 이점의 단독 선행까지 가능한 1번 에메랄드 킹의 선전 기대치 가장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6번 백투백 두 번째 경주를 치르고 있는 말인데요. 이 6번 백투백이라는 말이 사실 데뷔 전에 약편성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었던 것에 비하면 성적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행 신사 당시만 해도 순발력에 다소 밀렸었던 그 말이 순발력 보강에 성공을 하면서 데뷔전을 치렀다라는 부분, 그리고 뒷심은 여전히 살아있었던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는 거리를 늘려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지면에서 좀 점수를 많이 줘야 되지 않나 6번 백투백을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직전 데뷔전 통안의 머리차 3착이죠. 스피드까지 뚜렷이 보강된 모습 속에 걸음 여력도 남겼던 6번 백투백. 늘어난 거리가 더욱더 유리하다. 이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이번엔 백동리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6번 백투백의 잠재력은 높게 평가해야 될 싶습니다. 혈전과 사지 부종 때문에 데뷔가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데뷔전 보여준 주폭의 여유는 충분했어요. 다만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직선 구간 약간 안으로 기대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그 부분 때문에 아쉽게 이착을 했었던 시티엔젤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는데 실전 경험을 마친 이번 구도에서 늘어난 거리, 페이스 조절이 가능한 만큼 상승세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7번마 더블골드 같은 경우에는 데뷔전은 불려있던 외선에서의 전개에서 자리를 못 잡았었고 직전 경주에는 페이스를 끌어준 마필들에게 밀리면서 또다시 아쉬운 타이밍을 가져갔었죠. 의도적으로 거리를 늘려 나오고 있는 7번 더블골드도 힘이 대한 여유는 충분히 기대치를 가질 수 있는 편성을 만난 만큼 충분히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전 경주 깜짝 입상을 했던 부마 제주의 흑선 역시 당시의 상대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리고 인기마로 부각됐던 마필이 초반에 발주약벽을 보이면서 그 틈새를 노려봤던 좀 운이 따랐던 경주이기도 한데 어찌됐던 이번 경주 앞서 설명드린 마필들 자체도 검증 자체가 필요한 조건은 맞기 때문에 실전 능력을 보였던 그 제주의 흑선 자체 연투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강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 백투백의 7번 더블 골디 도전권으로 설명해 주셨고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보고 있는 상대마들의 구도 역시 저도 백동일 위원하고 거의 유사한데요. 조금씩만 첨언을 해본다면 7번 더블골드의 경우에는 직전 경주 하만시키수가 기승하는데 전혀 문제도 없었고 전개가 풀리는데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상대마의 상승세가 더 셌었다라는 부분, 거기에 무거워진 주로에서 주폭이 다소 좁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밀렸었던 걸음일 뿐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분명히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만큼의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 말이 7번 더블골드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네, 9번 제주의 흑선 같은 경우도 사실 데뷔 전부터 마방에서의 기대치는 상당히 높았었던 상황입니다. 뒷심이 원체 좋았었던 말이고 그 주폭과 그 힘이 상당히 좋았었던, 다만 저는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하는 게 직전 경주 편성이 저는 굉장히 강편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데뷔전이었던 말들의 그 상승세가 매서웠었던 편성이었고 거기에서 제주의 흑선이 보여줬던 그 걸음이라고 한다면 줄어든 1200m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1번 에메랄드 킹, 앞서 백동일 위원의 설명, 앞선 공략도 가능한 문세영 기수와의 좋은 호흡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사마들의 한판 대결인데 과연 어떤 말의 내재 능력 극대화가 이루어질까? 보면요, 6번 백투백은 직전에 반템포 늑발 이후에 초반에 외곽 무리했어요. 힘 소진을 한 상황에서 막판까지 근성 있는 걸음. 목차로 3착이었죠. 머리차. 하지만 이번에 흐름이 느립니다. 수월하게 선두권 가담할 수 있겠고 가장 최적화된 전개를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에요. 6번 백투백이고요. 7번 더블골드 중속 스피드가 다소간 부족한 모습 속에 직전에 끝걸음 여력 남겼는데 이번에 늘어난 1200m 거리 더욱더 유리해 보이고요. 역시 1번 에메랄드 킹
내측 단독 선행 2점. 이 9번 제주 역선도 종반 그 결정력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 조건이죠. 주로가 다소 이제 무겁게 형성이 된다라면은 좀 더 강하게 노림수를 두셔야 될 게 9번 제주 역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서울 삼경주는요. 인코스 2점의 단독 선행 찬스죠. 1번 에메랄드 킹, 선입견 끈끈한 전력, 6번 백투백, 이두의 마필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이두의 도전 세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2세마 8대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팔두 단촐한 편성에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2두의 마필이 강한 인기를 모을 그런 레이스가 되겠는데요. 그 빈틈을 파고들 복병마들의 전력까지 저희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백동일 위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전개도로 인사를 드릴 경주 오늘의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혼합 4등급. 단촐한 8마리 마필들 간의 접전 레이스죠. 사실상 크게 이변을 기대할 수 있는 구도는 아닙니다. 능력과 전개적인 측면에서 상승세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들은 드러났기 때문에 어떤 마필을 중심에 세우고 어떻게 최선의 압축을 가져가느냐, 또는 이변을 내줄 수 있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는지 체크가 중요한 구도이기도 하죠. 종합적인 모습에서의 4두의 선전을 믿고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자, 소개드릴 전력들 3번, 4번, 그리고 5번, 7번, 4두가 초반부터 직선까지 치열한 전개 양상이 벌어질 모습입니다. 초반부 발주 능력에서는 가장 앞서 있는 전력은 분명하죠. 직전 경주에서도 선행 1순 끝까지 역주를 해줬었던 4번만 명가지향이 다시 한번 빠른 게이트 이탈 능력을 바탕으로 선두권 장악을 시도해 줄 수 있는 구도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실전 데뷔전 적응 이후에 직전 경주 열약감 있는 모습으로 선입에서의 가능성 충분히 보였던 3번 로드위너 밀리지 않는 전개를 선택해 줄 모습이고요. 또한 선두권 가담 스피드만큼은 결코 밀리지 않는 전력이죠. 오마 포세이돈 마린도 선입권의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고 전개 자체는 다소 밀릴지 몰라도 주폭 자체만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전력 7번마 러브잇까지 4번, 3번, 5번, 7번 가벼운 전개 속에서 직선까지의 모습이 이어질 텐데 역시나 이번 구도에서 능력 상승세와 상대적인 이점을 챙겨갈 수 있는 전력 상승세의 전력은 단연 최적 선입작전이 가능한 3번마 로드 위너라는 전력입니다. 데뷔전 무리 없는 전개 속에서 주폭에 대한 가능성을 보였었고 직전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 가벼운 추진 속에서 선입권 이후 종반 역습, 여력감도 보였던 전력이기도 하죠. 내측에서 어느 정도 흙을 맞는 전개에서도 흙에 대한 반응도 여유가 있었던 모습이에요. 명과지향의 선을 간다 하더라도 그 페이스 자체에 크게 밀리지 않는 전개가 가능해졌고 주폭 자체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훈련시 가벼움이 우수했었던 3번 로드 위너 여전히 이번 강주에선 기대치가 높은 전력으로 강조를 드려야 될 듯 싶고요. 자, 후착 도전권 4번마 명가지향의 스피드는 여전히 기대치가 높습니다. 주행 심사부터 스피드감이 여유가 좋은 모습으로 데뷔전도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력이기도 하죠. 아쉽게도 데뷔전은 졸전이었습니다만 직전의 경주는 여유 있는 스피드로 우승을 거뒀던 전력이기도 합니다. 데뷔전 자체에서도 능력이 안 됐다라기보다 내선에서 먼저 선두권을 장악했음에도 당시 2위를 통과했던 정상불패가 직선 구간까지 압박을 하면서 두 마필이 싸우는 전개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명가지형 처음으로 압박받는 전개를 봤던 데뷔전 자체는 무너졌다 하더라도 적응을 마친 직전의 경주에선 여유 있는 모습을 확인시켜줬죠. 자, 이번은 압박할 수 있는 마필이 크지 않습니다. 수월한 선행 조건을 맞이할 수 있는 명가지향은 여전히 기대치가 높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7번만 러브 2세 역습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아직은 다듬을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편성이 단촐한 만큼 역습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가져갈 수 있다는 판단인데요. 계속해서 걸음을 남긴 마필로 초반 격차만 너무 벌어지지 않아도 기대감은 충분해 보입니다. 직전의 경주도 매끄럽지 못한 발주 속에서 진로가 약간 막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만 직선 주폭만큼은 분명히 여유를 보였던 전력이기도 하죠. 스피드 보완된 모습 속에 단촐한 구도라면 7번만 러브 2세 역습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다는 판단이고 당일 상태 여건이 가장 중요할 수 있는 전력이 5번마 포세이돈 마린이겠죠. 주행 심사보다는 발전된 스피드로 데뷔전 가능성을 보이는 전력이에요. 외측에서 상대 대비 다소 모래를 피한 무리한 외선에서의 전개였지만 경주 내내 나름의 스피드와 탄력은 보였던 전력이죠. 앞으로의 기대감을 가질 전력으로 다만 골막으로 인해서 주기 자체가 상당히 늘어지면서 훈련 자체의 모습에 패턴 강화가 없었던 모습 자체를
판단했을 때는 마필의 기본 능력보다는 마필의 당일 상태 조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일 마필의 상태가 가볍거나 주로의 여건과 맞아 떨어진다면 5번 포세이돈 마린도 충분히 기대치는 가져갈 수 있는 구도이기도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번 구도에선 실전 적응 이후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력이죠. 선입 이후 한 발이 가능한 주폭 좋은 3번마 로드 위너를 필두로 해서 강한 선두력을 바탕으로 앞선 장을 시도해 볼 수 있는 4번마 명가제왕, 힘에 대한 열속에 역습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할 7번마 러브잇, 당일 마필의 컨디션 여부에 따라서 이변 가능성 충분한 5번마 포세이돈 마린까지 4두의 접전에 기대감이 좋은 오늘의 4경주입니다. 네, 직전에 공이 자력 우승을 차지했던 3번 로드위너, 4번 명가제왕. 당일날도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듯합니다. 이러한 경주는 과연 역습을 가할 수 있는 복병 전력이 어떤 말일까? 그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이 백동일이어는 5번 포세이돈 마린, 골마겸, 자, 주기가 느려졌습니다만 당일 컨디션 체크 필요하다 말씀하셨고 7번 러브이까지 막판 역습이 가능한 복병 전력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김지영 의원, 요 4경주 주목하는 마필 4두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강마 2강 구도다라고 볼 수 있는 경주라고 판단이 듭니다. 3번 로드 위너, 줄어든 거리의 유리함, 선입권에서의 강단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4번 명가제왕, 데뷔 전 1200m에서는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이 말은 사실 직전 경주 편성상 선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선행을 시도했을 뿐 따라가도 되는 유형의 말이죠. 1200m 역시 따라가는 전개라고 한다면 더 좋은 걸음, 선행을 나선다 하더라도 더 좋은 걸음 보여줄 수 있는 말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역습이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남아있는 한 자리를 위해서 추천을 드릴 수 있다면 저 역시 5번 포세이돈 마린의 선정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고 7번 러브잇의 주폭도 상당히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 이 말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6번 이글스 그리프터인데요. 사실 데뷔 전에는 명가제왕의 그 스피드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사실은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자, 이번에는 6번 게이트 바로 붙어있는 게이트인데다가 김영군 기수의 악착 같은 근성 더해진다면 조금은 순위 상승 혹은 역습도 가능한 전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6번 이글스 그리프터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애매합니다. 참 이번 경주는 어차피 로드위너나 명가장이 인기를 끌고 능력에서 앞서 있기 때문에 두 마필을 높게 평가를 했고 포세이돈 마린, 러브잇, 딱 이글스 그리프터까지가 입상 도전권이 될 수 있겠죠. 포세이돈 마린 당일 마필 상태가 만약에 나쁘다라면은 저 역시도 배제할 의도는 가지고 있고 러브잇은 주로의 여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모습까지 판단했을 때 아예 배제는 좀 힘들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압축을 가져간다는 조건에서 판단했을 때는 저는 어차피 이번 경주 늘어난 거리에서 결정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이글스 그리프터는 상대적인 요건에서 좀 배제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번 이글스 그리프터, 이 복병 전력의 가치에 대해서는 다소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보여준 전력상 3번 로드위너의 4번 명가제왕, 4번 명가제왕의 선행 1승 기대치는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여기에 5번 포세이돈 마린, 데뷔 전 가능성 보였습니다만 골마겸으로 공백, 상태감 체크해 봐야 되는 가운데 복병 전력으로 한두 1번 동해클럽이 있죠. 데뷔 전 치료는 10마입니다. 힘 좋고 주폭이 상당히 좋은 유형의 말로 보입니다. 주행검사 때 흐름 빠른 레이스의 막판에 걸음의 여력을 보였는데 이번에 데뷔 전 1번 게이트에 1200m 거리, 1000m가 아닌 1200m 거리에 쓴다라는 부분, 1번 동해클럽까지 이 복병권 가치가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결국 4경주는요. 어느 정도 압축이 필요한 레이스인데 3번 로드위너의 4번 명가제왕, 일단 2두의 동반 입상 기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들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화면에서 지난주 현장 적중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경주는 서울 5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4등급 능력 상승세의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접전 레이스로 예측이 됩니다. 스피드에 강점이 있는 말, 그리고 최근에 늦추입, 아쉬움이 있었던 말도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혼전 구도인데요. 지금부터 김지영 위원의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방송 추천 경주 서울 5경주입니다.
1300m 경주 늘어난 거리에 대한 적응력이 필요한 어린 말들의 경주력을 참 감상할 수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요. 현등급에서의 가능성을 보여줬었던 말들이 대다수 출전을 해 있기 때문에 혼전은 불가피한 경주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중요시 봐야 하는 부분은 내년이 되면 불과 한 달 후 이 말들의 다음 출전 때는 4살이냐 3살이냐 여기서 보게 되는 그 갈림길 3세마들은 더 이상 이제 막바지에 밀려 있는 만큼 악착같이 모든 힘을 다 쏟아 부을 것이고 2세마들은 악착같이 힘을 쏟는다기보다는 성장세가 그만큼 매서운 상황이 되겠죠. 저는 2세마들의 선전을 먼저 기대를 하면서 가장 먼저 중심축에 3번 미스터 터너 먼저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 터너의 경우에는 직전 경주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 하지만 보강된 순발력으로 극복을 해내는 저력 있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코스까지 들어와 있고요. 직전보다 걸음이 더 늘어나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충마로서 손색 없는 3번 미스터 터너 가장 먼저 강조를 해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와 함께 짝을 이룰 2번 IBS 말인 이미 지난 경주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왔었던 그래서 이 말이 승부수가 될 수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올라왔던 상승세 컨디션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함께 짝을 이룰 수 있는 호주산이라서 제가 3살이지만 2살이나 다름없다 판단할 수 있는 7번 나스카의 태양 그리고 5번 이스트 팔로스 2살짜리 말까지 어린 말들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해 볼 수 있는 오경주 성장세에 방점 찍으면서 최선 압축으로 최대 환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제 분석하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 자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올해 말 2세마, 3세마 함께 이제 모이는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이제 승부를 할 수 있는 그 말들이 2세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근에 성장세가 돋보이는 2세마들을 자 상당히 강조해 주셨고요. 뭐 7번 나스카 태양은 이 남반구 마필이라 이제 2세 반이죠. 자 2번 뭐 IBS 말인 3번 미스터 터너 최근에 충분히 검증을 받은 전력이고 이번에 충분히 다시금 연투 대치가 있는 말로 선정해 주셨고요. 압축이 필요한 편성에 이제 좀 더 의지 강하고 전개 유리한 마필로 엄선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자 당일 현장에서도 김지영 의원의 방송 추천 서울 오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700m 국산 6등급 11대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뚜렷하게 뭐 강한 전력의 마필이 뭐 서 있다라기보다는 당일 주로 상태와 펼쳐지는 전개 양상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듯합니다. 물론 최근에 보여준 전력상 1700m를 극복해낸 전력도 있고 직전에 단거리 입상 전력도 있는 접전 구도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 자 김지영 의원 일단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직전 경주 선전을 했었던 말이죠. 11번 스토미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1700m의 거리 경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직전 경주 당일 기수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긴가민가 조금 애매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첫 호흡에서 그렇게 말을 끝까지 끌어낼 수 있는 경주력을 이끌어냈다는 얘기는 스톰이라는 말 자체의 전력이 그만큼 올라와 있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대목이 되겠죠. 11번 스톰이 선입이든 추입이든 느린 흐름에서의 유리함 100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늑발하고도 단거리 입상을 했죠. 이번에 앞선의 흐름이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11번 스토미의 선정 기대치를 높게 평가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역시 뭐 11번 스토미를 가장 높게 평가하셨고요. 도전 세력까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상대들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뭐 직전 경주 초반에 발주가 늦었었고 진로 막히면 내측 최후위권이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1300m를 내측 추임만으로 직선에서 올라왔어요. 그만큼 스토미 주폭 자체는 이번 경주 상대적 요건을 판단했을 때 저 역시도 상승세의 주폭 인정하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후차권에서는 안쪽 1번마 캔덤 파워가 1700 첫 도전이었던 10월달 가볍게 응수를 했었고 이전지에서는 의도적으로 선두권을 장악하면서 레이스 흐름을 주도하면서 입상을 거뒀었죠. 직전의 경주 자체는 레이스 주도권을 가져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더라면 인코스 최적의 전개 조건에서 선두권을 장악하든 최적 선입이든 이번 경주만큼은 상대의 전개 요건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마필로 캔덤 파워를 강조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바깥쪽에 있는 10번만 모어리치가 최근
힘적인 모습이 원래 강한 전력인데 상태감이 떨어지면서 기대했던 것보다 걸음이 나와주지도 않고 있어요. 하지만 늘어난 거리 자체에서 언제든지 한 발에 대한 역습이 가능한 10번 모어리치의 잠재력도 이번 경기에서 무시할 수 없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좀 입상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33조 마방의 9번 에클리어 뷰티. 자, 2억짜리 고가의 말치고는 정말 안타까워요. 선행을 가도 아쉽고 못 가는 경주에서 매번 퍼지고 이번에는 결국엔 늘어난 거리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데 이마필이 선두권을 장악해주는 조건에서는 이번 경주에서 안 될 이유는 없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어찌됐든 단독 선행이죠. 9번 에클러 뷰티. 당일 주로 컨디션을 따져봐야겠지만 선행 강공 작전으로 충분히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1번 캔덤 파워의 경쟁력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1700m에서 거리 경쟁력을 확인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전에는 조금 의외로 거리를 줄인 것이 좀 페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판단, 마방에서도 함께 하면서 1700m로 거리를 늘린 상황이라 1번 캔덤 파워는 선두권 공략으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나머지 말들, 사실 이 편성 자체가 편성상 인기마들의 접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상대마를 그 옥석을 가리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5번 톡톡대장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3번 연속, 4번 연속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전을 연습을 실전처럼 응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직전 경주는 페인이 뚜렷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중반에 서둘러 승부수를 띄웠던 것이 결국 페인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던 만큼 이번 경주는 참고 한 발 추입 기대해야 해볼 수 있겠고, 10번 모어리치 역시 선입권에서의 강공 기대해 볼 수 있는 전력으로 추천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1700m 첫 도전에 나서는 마필들의 절반이 넘어요. 그런 가운데 자 11번 스토미는 단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며 직전에 늦바라고도 내선에서 기가 막힌 결정력을 보이며 입상을 했습니다. 늘어난 거리 당연히 유리해 보입니다. 앞선 선두권이 약해 보여요. 9번 에클러 뷰티나 1번 캔턴 파워 중에 자 1번 캔턴 파워는 1700m 선행 1순 입상 전력이 있는데 직전에는 오히려 줄어든 거리 선행 나서지 못하고 졸전. 이번에는 9번 에클러 뷰티 보내놓고 내측 인코스에서 힘 한 배 잘 될 선두권 레이스를 펼쳐준다면 충분히 도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거기에 10번 모어리치 단기 휴양 공백 후 직전에 복귀전에서는 다소간 경합성 선임 레이스에 무너졌지만 이번에는 2선에서 수월하게 전개를 펼쳐낼 수 있고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는 만큼 10번 모어리치의 이 선전 기대치까지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서울 6경주는요. 편성상 한 수 위의 전력으로 예측이 됩니다. 11번 이 스토미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400m 한라마 1등급 12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역시 1코너에서 출발하는 1400m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제주 6경주인데요. 딱 보는 순간 6번 견인불발은 당연히 선행을 나서겠구나. 이번에 줄어든 1400m 거리 선행마에게 유리한 구도인데 과연 어떤 경주 능력을 보여줄지 당일 많은 인기를 모으겠죠. 여타의 마필들 최근에 1등급 상승세 전력들 상당히 많이 모였는데요. 자,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저는 계속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안쪽 3번만 미인 세상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여준 능력에선 바깥쪽에 있는 7번만 송합창가의 상승세가 매섭긴 합니다만 천질굴건염이라는 질병의 여파를 극복해내면서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미인 세상의 주폭은 너무나 안정적이라는 판단이에요. 과거의 미인 세상은 선두권 가담 능력도 뛰어났던 전력입니다. 의도적으로 참아주는 전개에서 주폭을 확인시켜주고 있고 직전과 동일한 부중 속에서 높아진 부중을 극복해야 된다는 상대들의 불안감이 있다라면 최적 선입작전 어떤 전개로도 중량 조건과 전개 조건에서 앞서는 미인 세상의 회복세는 이번 경주에서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네, 예후가 그다지 좋지 않은 천질굴건염 병력 여파를 벗어나 최근에 좋은 능력을 보이고 있죠. 3번 요 미인 세상 직전에 이 동거리 입상 전력 다시금 연투 기대치 높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김지영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복병마 한두 추천을 드려볼까 싶은데요. 9번 이쁜이 추천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1400m가 인코스가 굉장히 유리하고 인코스가 유리한 만큼 선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밀려있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기는 합니다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6번 견인 불발이 이끄는 레이스에 선두권이 상당히 치열하게 이어질 수 있겠고 그 선입권에 있는 말들이 지구력에
여유가 있다라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외곽이어도 9번 이쁜이에게 좀 기회가 올 수 있다. 전개상의 이점 활용해 볼 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감량 이점까지 있는 상황이죠. 다른 말들이 최근에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 기대는 악벽 때문에 지금 결정력을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1700m에서도 입상 경험이 있었던 이쁜이라고 한다면 선입권에서의 끈기 기대해 볼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선입권 끈끈한 전력 9번 이쁜이 감량 혜택까지 톡톡히 누릴 이 복병 전력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이번엔 백동일 위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역시나 기본 상승세에서는 우수함이 제일 좋은 마필은 7번 송악창가죠. 앞말입니다. 3세 앞말치고도 이 정도의 걸음은 여유가 많죠. 선행 선입 참아주는 전개도 가능한 모습이고 직전에 58의 부중도 극복을 해냈죠. 이제 견인불발에 이끄는 레이스를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능력 자체에서 후순위의 일감으로는 아직 여전히 손색이 없다 표현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매번 강한 상대 틈에서 아쉬움을 남겼던 견인불발이 어찌됐든 이번엔 좀 더 편안하게 선을 나설 수 있는 구도예요. 바깥쪽에 있는 3W 선행력은 빠른데 외선을 밀려있고 최근에 스피드감이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는 중원대부도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월한 1400에서의 선행 요건, 6번 견인불발의 기본 전개 조건도 가치는 충분해 보이고 온마 진부 역시도 직전 1700m는 너무나 강한 상대와 빠른 페이스의 고전을 치르고 말았습니다만 최근에 회복세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추위권의 모습에서 선두권 가담하는 중속감까지 좋아지고 있는 5번 진보의 역습도 이번 경기에선 충분히 가치 있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7번 송악창가는 전현준 기수의 군 제대 복귀 후 함께 아주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3세 최강의 전력이죠. 올 시즌 이제 10월 달에 제주 도지사배 오픈 대상 경주 우승, 직전에 농업인의 날 특별 경주 우승. 자, 1등급 무대에서 신예 강자급 마필로 우뚝 섰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당연히 경쟁력이 높은 마필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6번 견인불발 1등급 최강의 선행마저 최근에 1700m 연달아 무너지고 말았지만 이번에는 선행마에게 가장 유리한 1400m입니다. 최근에 졸전을 전개 이점으로 충분히 만회할 6번 견인불발이 되겠고요. 3번 진보도 막판 역습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제주 6경주는요. 최근에 꾸준한 상승세 3번 미인세상, 자 현등급 1등급 최강자급 반열에 오른 7번 송악찬과 2두의 마필을 우선 강조드리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민병철의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5등급 11두의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토요 중반장 확실한 중배당 승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강자가 존재하지 않은 5등급의 1700m 레이스입니다. 최근에 보여준 액면상 인기마도 있고요. 최근에 좀 사연 있던 말, 이번에 상태감 좋아졌기에 복병 전략의 가치까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이번 초록질주죠. 이미 1700m 가능성을 엿보였던 말인데 직전에는 최단거리 1000m 출전에 출발 후 기대는 악벽을 보였고 연마필과 추돌, 다소간 초반 전개 뒤처져 막판에 이제 끝걸음에 여력만 보이며 3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초록질주는요. 단거리보다는 중장거리가 더욱더 어울리는 마필로 보입니다. 이번에 적정거리 1700m 출전에 앞선이 그리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 구도 속에 막판 한 발 월등한 결정력을 충분히 발휘할 2번 이 초록질주가 되겠고요. 자, 외곽 10번 이 장비 청복이 개인 대염 병력 공백으로 한동안 휴양 공백이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복귀 후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이고 있고요. 자, 직전에는 흐름 느린 레이스의 이선회가 적극적인 레이스 막판 한 발 부족이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금 이 1700m 도전 수월하게 이선 가담 전개를 수월하게 유리하게 펼쳐낼 수 있기에 이 10번 이 장비 천복의 실전 변화 기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자, 안쪽에서 한번 럭키 미스터 최근에 연달아 1700m 늦추 고배를 마셨습니다만 계속해서 끝걸음에 여력을 남겼습니다.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이죠. 이번에 앞손이 빠르지 않은 구도 속에 추입마 잘 타는 지하주 기수가 다시 한번 재기승한 이후 3번 럭키 미스터의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이고요. 자, 9번 백선여왕도 직전에 인기 대비 졸전, 하지만 이번엔 전개까지 수월해졌고 이 늘어난 거리지만 전개 이점을 이선에서 극대화할 선입관 끈끈 전력 9번 백선여왕에다가 7번 샤나오까지 복병 전력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네요. 결국 적정거리 출전에 인코스 최적 전개가 보장된 2번 이 초록질주를 중심으로 이 도전권들 상당히 여러 두의 마필이 거론될 수 있는 경주이지만 당일 컨디션과 또한 의지까지 정확하게 파악 후에 환수 최강의 한 방으로 서울 7경주 방송 추천 경주
현장에서도 정확한 적중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경주입니다. 서울 8경주고요. 경주거리 17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동거리 최근에 좋은 전력을 꾸준하게 보이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접전 레이스입니다. 인기만 접전 레이스로 보이고 있고 직전에 자리 입상의 상승세 혹은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복병 전력까지 지금부터 백동일위원회 자세한 설명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의 추천 경주, 오늘의 방송 추천 경주 후반부 8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1700m로 치러지고 있고 총 10마리 마필 간의 접전 레이스. 사실상 입상 자체를 기대할 수 있는 전력은 한정돼 있다. 압축이 중요하다 평가를 해야겠죠. 그 중심에 될 수 있는 마필이 한두 눈에 띄고 있는데 바로 4번마 대구남이에요. 힘에 대한 여유는 이미 하위 등급부터 인정을 받아왔던 전력인데 흙에 대한 반응이나 전기를 풀어내지를 못하면서 능력 대비 아쉬운 모습도 많았었죠. 최근 장거리 레이스에 도전을 하게 되면서 직전에는 승급전 자체에서도 그 강한 상대들을 꺾어내며 연투를 이어왔던 전력입니다. 부중 자체는 소폭 오르긴 했어도 상대 조건이 굉장히 좋아졌죠. 레이스 흐름 자체도 빠르지 않고 이제는 흙에 대한 민감성까지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내고 있는 4번 대구남으로선 이번 경주까지는 좀 더 믿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차권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마필도 한정돼 있습니다. 힘에 대한 여유가 좋아지고 있는 1번 초원볼트부터 폐출혈 이후 의외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3번 선스마트, 선행강공 이후 다시 한번 버티기를 노려볼 수 있는 5번 라운트로이와 바깥쪽에 있는 10번만 로드킹. 많지 않아요. 4두에서 5두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불안한 인기가 분명히 드러났고요. 노려볼 수 있는 압축적인 준비된 마필 분명히 포진되어 있습니다. 좀 안 되는 마필을 꺾어내고 최선 압축, 최대 환수로 자신 있게 승리를 안겨드릴 오늘 8경주입니다. 네, 접전 레이스는 8경주 백동일위원이 자신하는 충막금 마필은 서 있습니다. 4번 대군함. 흙에 대한 민감성 없어졌고 흐름 빠른 레이스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전력, 천출력 적정거리죠. 도전권들 상당수의 마필이 혼재된 편성인데 여기서 불안한 인기만 꺾어드리고 알트론 같은 배당을 선사할 진카 마필로 엄선해서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백동일위원회 방송 추천 서울 8경주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등급 12의 마필들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구경주는 제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의 선행마가 출전해서 선두권이 빠르고 두텁게 형성될 단거리 12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 중에서도 가장 발빠른 선행마로 보여요. 7번 이 스마트 보배입니다. 직전에 통안의 코차 3차기였죠. 당시에도 선행주도 레이스로 편하게 레이스를 풀어갔지만 막판에 이제 코차로 따였는데 당시 거리가 1300m였고요. 자, 이번 경주도 5번 매니바다, 2번 샤르니킹 등등 압박할 만한 선행마들이 즐비합니다만 월등한 순간 스피드로 선행 주도 레이스가 가능해 보이고 직전 대비 줄어든 1200m 거리에서는 1승 기대치가 가장 높아 보입니다. 7번 이 스마트 보배가 되겠고요. 8번 즐거운 함성이 올해 이제 관절염으로 상반기 쉬한 공백이 있었는데 복귀 후 최근에 아주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직전에 입상을 차지했는데 당시 흐름 빠른 레이스의 2선 내측에서 최적화된 레이스를 펼쳤고 종반까지 끈끈한 전력. 이번에 승급전에 2km 감량 혜택까지 흐름 빠른 레이스에 상당히 강점을 지닌 28번 즐거운 함성이 되겠고요. 5번 매니바다가 5등급 무대 선행 1순 우승 전력인데 직전에는 2세마 최강자를 걸었던 과천시장의 대상경주. 아무래도 강자 틈바구니에서 무너졌지만 이번에 일반 편성. 선행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만 따라가도 충분히 선두권에서 전개를 수월하게 펼쳐낼 수 있는 조건이기에 5번 매니바다 능력대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9번 럭셔리 해피가 직전에 출발 이후에 착지 불량으로 초반이 주춤거린 가운데에서도 자리 못 잡고 시종 중위권 외곽 돌고도 막판에 상당히 좋은 걸음의 여력을 보였습니다. 흐름 빠르고 선두권이 두텁게 형성된 레이스지만 선입관 끈끈한 전력을 충분히 발현할 수 있는 이 9번 럭셔리 해피까지 이 복병 전력으로 말씀드려봅니다. 결국 이 구경주는요 흐름 빠른 레이스이지만 단독 선행에 거리 내린 7번 스마트 보배를 중심으로 말씀드린 3두의 도전 세력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말씀해주신 마필들의 선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보는 시각 자체는 비슷하고 보는 마필들도 동일합니다. 근데 순서가 좀 다르게 좀 포진되어 있는데요. 저는 앞선이 좀 싸울 수 있다고 평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럭셔리 해피가 오히려 앞선이 다퉈준다면 전개 유권에서 가장 앞서 있다 좀 평가를 했습니다. 마번이 똑같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은 뭐 질문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7번 스마트법의 불안성에 대해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자, 2번만 사륜이킹, 5번 매니바다, 7번 스마트법에 사실상 이번 구대 누가 선행을 가도 할 말이 없어요. 7번 스마트폼에도 지금까지 선행을 갔을 때만 잘 뛰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에 실패했을 때의 좀 불안감 좀 있다 평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 말은 이제 박으름 기수가 이제 정확히 알고 있고 적임 기수가 되겠죠. 물론 이제 선행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는 입상 실패 전력이 상당수 있는데 그렇다면은 무조건 강공 선행 작전이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2번 샤노니킹이나 5번 매니바다보다는 초반 월등한 중속 스피드를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다소간 압박이 있더라도 직전 대비 줄어든 1200m 레이스에서는 수월하게 선행 1승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200m 거리의 그 단거리의 강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거리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보고 있는 말은 사실 5번 매니바다인데요. 더 보여줄 걸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전 경주는 과천시장 배웠습니다. 워낙 강편성이었기 때문에 밀리는 전개 아쉬운 모습. 하지만 일반 경주 돌아와 있는 이상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고 7번 스마트 보배는 저 역시 함께 동참을 하고 있겠고요. 8번 즐거운 함성 역시 승급전입니다만 앞서서 먼저 승급을 시켰었던 당시에 우승을 했었던 그 즐거운 함성 입상 당시에 우승을 했었던 아름다운 순간이 승급전에서 입상을 차지했었던 모습을 본다면 현 등급에서도 8번 즐거운 함성 충분히 보여줄 걸음이 있다고 판단이 드는데요. 현 등급에서 확실하게 선행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말은 2번 사륜이킹이라는 판단입니다. 비록 지구력이 조금씩 모자라면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당시 이 무거워진 주로, 춥고 무거워진 주로를 경험해본 거의 유일한 상대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번 사륜이킹 게이트도 좋고 순발력도 좋은 이 말이 선행 시 어떠한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껄끄러운 말로 저도 평가를 하는데요. 선행시. 그렇습니다. 코스 이점이 있어요, 분명. 그리고 이 말도 이제 선행을 나서 주었을 때 단거리에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기에 만약에 뭐 7번 스마트 보배보다 코스 이점으로 앞선 전개를 펼쳐내고 수월하게 전개가 풀려준다라면은 충분히 복병 가치는 있는 마필로 저도 이제 2번 샤러니킹 여지는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경주는요, 이 8군의 승화 스피드, 선행 강공 작전, 줄어든 거리 유리한 7번 스마트 보배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까지 당일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3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현 등급에서 이제 꾸준하게 능력 상승세 보이는 마필 또한 직전의 사연, 아쉬운 전개 미스 등등으로 실패했던 말이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해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뭐 인기마 접전 레이스로는 예측이 되는데요. 지금부터 김지영 의원의 전개도로 설명드립니다. 네, 오늘 전개도로 추천드릴 경주 서울 10경주입니다. 국내선 3등급 1400m 경주인데요. 초반 직선과 건너편 결승선 직선주로가 같죠. 깁니다. 이 긴 거리를 누가 잘 활용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경주 다수의 선행마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함정 중에 하나겠는데요. 이 인코스에 있는 1번 대보배라든가 3번 올려놓진 않았습니다만 3번 주얼리파크 등도 선행형 말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기세가 주춤해 있다는 부분, 여기에서 최근에 기세가 올라있는 말은 2번 정상오름이죠. 자, 정상오름은 지금 부담 중액이 좀 높아지면서 잠깐 주춤했습니다만 이미 이 부담 중액에 적응을 해놓은 모습 속에 게이트까지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선행, 강공이 기대가 되고 있는 호전세 컨디션 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선의권 전력 10번 금투사와 7번 와일드 썬더가 존재를 하겠죠. 자, 8번 쌩쌩돌이 역시 많이 밀리지 않는 선입형 취입을 시도해 나가면서 2번이 이끄는 선두권 무리를 10번과 7번이 이끄는 2선 무리가 함께 응수를 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정상 오름이 이끄는 레이스 직선까지는 상당히 빠르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빨라지는 이유 10번 금투사와 7번 와일드 썬더가 틈 없는 격차, 즉 직선 진입 시점에서는 거의 붙어 뛰는 전개 속에 압박을 가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정상 오름으로서도 상당히 많은 힘을 쓰면서 도망을 쳐줘야 하는 상황이 되겠죠. 여기에 8번 쌩쌩돌이 역시 선입권에서 함께 응수할 수 있는 전력들입니다. 즉 두터운 선입공성에서 누가 근성 있게 버텨주느냐, 누가 이 선두권의 난타전을 뚫고 나오느냐, 그 중심에 7번 와일드 썬더의 근성에 우선 한 표를 던져보겠습니다. 7번 와일드 썬더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주에서도 상당히 당대걸작이 이끌었었던 빠른 레이스 속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저력을 과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그때보다는 다소 부dun이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해볼 만한 편성, 여전히 선두권 난타전이라고 한다면 선입권을 뚫고 나오는 근성을 발휘하기에는 최적이다. 7번 와일드 썬더의 선전을 가장 먼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10번 금투사는 내심 인코스였으면 더 많은 점수를 줄 수 있었을 말이죠. 선입권에서 응수했을 때의 성적이 훨씬 좋은 유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꾸준하게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으면서 거기서 쌓여있는 경험치라고 한다면 이번 경주에서만큼은 순위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선두권 선행 후 버티기 시도할 수 있는 이번 정상 오름과 호전세 뚜렷해 라스트 추입 탄력 한번 발휘할 수 있을 8번 쌩쌩돌이의 복병 가치까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7번 와일드 썬더의 고별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김지영 의원은 3등급 굿바이 무대가 될 이 7번 와일드 썬더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셨고요. 코스 2점의 살아난 활기, 단독 선행이죠. 2번 정상 오름의 선행 1승 기대치, 선입권 끈끈 10번 금투사, 이 3대 전력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백동일 의원, 이 10경주에 입상 가능한 마필들 사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뭐 금투사나 와일드 썬더의 선전은 기원합니다. 다만 이제 와일드 썬더가 직전 대비 무거워진 부중이 어떻게 좀 흘러나갈 수 있을까 좀 고민이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금투사가 직전은 무너졌습니다만 전개 좀 흐름 자체가 좀 가벼워진 이번 구도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하면서 올려놨고요. 뭐 와일드 썬더 나머지 마필들의 선전도 기원하고 있는데 이 마필은 배제셨기 때문에 반드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외곽에 있는 11번마 스마트 파크라는 전력입니다. 데뷔 초에는 뭐 선행권의 마필로 많이 활약을 했었고 승급 이후에 전개가 밀리긴 했습니다만 최근 참아주는 전개 주폭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번 구도 자체에서도 직전 경주도 선전을 했었고 이번 구도 자체에서도 경쟁력 자체는 충분히 가능하다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마필을 배제하신 이유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신지기수와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호흡을 맞추면서 거의 추입형 말로 변모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적응도 잘 해 나가고 있음은 인정을 합니다만 결정력이 부족하죠. 결과적으로는 추입을 해서 최선을 다해 올라와서 3, 4위에 순위권 성적을 낼 거라는 거죠. 이 말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을 때 자신의 스피드를 본연의 스피드를 다 발휘할 수 있었던 전개는 선행 선입이 아닐까라는 생각. 신지기수와는 맞지 않는 전개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추입을 한다면 아쉬운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스마트파크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이 11번 스마트파크에 대해서는 두 위원 간 이견이 있었습니다. 저도 11번 스마트파크가 최근에 신지기수와의 호흡 속에 과거에는 선두 선입형 마필이었는데 꾸준하게 질주성의 변경을 시도했고 어찌 보면 직전에는 이제 최후미에서 막판에 올라오는데 상당히 날카로운 끝걸음을 보였습니다. 한 박자 빠른 스퍼트, 선두권의 레이스 흐름을 잘 읽고 신지기수가 한 박자 빠른 스퍼트라면은 종반 결정력 상당히 이제 탁월한 말로 최근에 평가되기에 11번 스마트파크도 자 이번 경주 역습 가능한 마필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기 7번 와일드 썬더는 직전에 흐름 빠른 레이스 승도 외곽 적극적인 레이스 전개 운영을 펼치며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엔 내측에 2번 정상 오름 보내놓고 다시금 2선에서 수월한 전개, 높아진 부담 중량 부담은 되겠습니다만 너끈히 극복해내리라 봅니다. 거기에 8번 쌩쌩돌이도 막판 역습이 가능해 보이는 구도네요. 결국 서울 요 10경주는요. 자 동거리 굿바이 무대가 될 듯합니다. 전개도 가장 유리하죠. 이 7번 와일드 썬더를 중심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복병 전력, 도전 세력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경주는 서울 11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경주거리 1700m 혼합 3등급 12마리 마필이 출전하는 레이스입니다. 네, 최근에 현등급에서 이제 꾸준하게 좋은 전력을 보이는 말, 그리고 내재된 능력보다 최근에 좀 아쉬운 전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의 이번에 재도전이 가능한 그러한 무대가 되겠습니다. 자, 11경주는 김재용 의원, 일단 가장 주목하는 마필 한두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현등급 경쟁력에 우선 방점 찍고 갑니다. 10번 우리가 본에게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데요. 사실 이번 편성에서 실질적으로 레이스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말은 아마 인코스의 신기파랑이라든가 5번 신기파랑이라든가 6번 스위트록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 말들과 격차를 벌리지 않고 그 말들을 오히려 압박해 나가는 전개를 해 나갈 수 있는 말이 바로 10번 우리가 본이 되겠죠. 빠른 흐름에 특히 강한 모습, 흐름이 느려진다면 스스로 레이스를 빠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도력까지 갖추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가장 유리한 전개 위치 선점하고 이번 경주 레이스 경쟁력 보여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직전에도 선두권에서 코어 4코너의 3박자 빠른 스퍼트로 동거리 우승을 차지했죠. 자, 이번에도 연투 기대치가 높아 보여요. 10번 우리가 본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엔 백동일 의원 가장 주목하는 마필 소개해 주시죠. 저는 11번마 도시농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데뷔를 했었죠.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거의 4세로 호주 마필로 4세 데뷔를 했고 1300 적응 이후에 늘어난 거리에서 계속 선제를 이뤄주는 모습이에요. 자, 이번 구도 자체는 선두권 자체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하지만 그 마필들 간의 경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구도죠. 힘적인 모습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 11번마 도시농부. 직전 경주도 흐름 자체 좀 상대가 강해서 아쉬움을 남겼을 뿐 동굴의 적응력에서 힘에서 앞서 있는 도시농부라면 상대적인 중량 요건에서 맞춰져 있는 이번 구도에서 상승세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11번 도시농부 직전에 좀 아쉬움이 있었죠. 구절염 여파인 듯합니다. 이번에 쾌조의 컨디션을 보이네요. 11번 도시농부의 선전 기대치 충분해 보이네요. 이번엔 김지영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저 역시도 11번 도시농부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이 단거리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미 장거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훈련 패턴과 근육을 형성을 하고 있지 않나, 장거리가 더 잘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한 수 접고 들어가고 있고요. 실제로 하먼식 기수와의 이번 훈련 시의 모습은 상당히 안정적이고 걸음이 늘고 있는 꾸준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등급 경쟁력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1번 예상백승 역시 꾸준하게 현등급에서 가능성을 타진해 보고 있는 전력 중에 하나죠. 앞말이긴 합니다만 마지막 막판 스퍼트가 상당히 인상 깊은 말이니만큼 이 예상백승의 선전도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선행을 시도한다면 좀 더 재미있을 6번 스위트록의 안장 변경까지 눈여겨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게이트 안쪽 들어온 1번 예상백승. 선행이 유력시되죠. 6번 스위트록 도전권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백동일 의원 상대마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선행을 나설 것이다 믿고 있는 6번 스위트록을 좀 강조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벌마의 꿈의 전형제마로 이제 많은 관심을 도입 당시부터 받았었고 이제 대상 경주 자체에서의 실패를 배제하고 나서는 일반 경주에서 나름대로 잘 뛰었던 모습이에요. 게이트 이탈 속도가 굉장히 빠른 모습인데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상대 마필에게 좀 밀렸었죠. 사실 이번의 구도가 바깥쪽에 있는 로열 아머스를 배제하고선 가장 빠르다고 믿고 있습니다. 안쪽에 있는 신기파랑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선행력의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준비해줬던 이번 경주 선두력 기대할 수 있다 믿고 있고요. 외곽에 있는 10번마 우리가 보니 높아진 부담 중량이 문제긴 했습니다만 힘적인 모습에서 또한 전개 구도상에서 문제가 없는 모습이라 여전히 상승세를 구가할 수 있는 모습 저희도 동의하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안쪽에 있는 1번마 예상백승 역시 국내산 앞말이란 단점은 있어도 참아주는 전개 주폭 요건은 선두권이 쌓아줄 수 있는 이번 구대에서 가장 유리한 전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예상백승의 역습까지는 반드시 염두가 필요한 판단이다. 저희 역시도 동의합니다. 네, 6번 스위트록이 이제 선행 시는 좀 더 띄워주는 유형의 말이고 빼로 비치기일수록 안정 교체하며 강공 선행 작전이 예견이 되는데요. 어쨌든 4두 정도의 마필로 압축이 되는 구도 속에 아무래도 10번 우리가 보니 직전에 망사농가면 승인장구 착용 이후 좀 더 주행의 안정화가 이루어졌고 이번에 6번 스위트록 보내놓고 2선 외곽에서 가장 또 유리한 전개를 펼쳐내지 않을까. 전개 유리마가 되겠죠. 10번 우리가 본 가장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11번 도시농부 이번에 단기 휴양 다녀왔고 상태감 하지 없는 가운데 적정거리 1700m 출전. 안쪽에 1번 예상백승 그리고 주로가 무겁더라면은 직전에 1400m 자력 입성했던 2번 에코부스터까지 도전 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11경주는요. 자, 전개 2점 극대화할 요 10번 우리가 본 또한 정상주기 최근에 능력 회복세가 뚜렷한 11번 도시농부 이 2두의 마피를 우선 강조드려보겠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도전 세력과 복병 전력까지 꼼꼼히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경주들 마무리가 되었고요. 풀어드린 경주들 화면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3경주입니다. 6번 백투백을 중심으로 1번, 7번, 9번, 2번입니다. 4경주입니다. 3번 로드 위너를 중심으로 4번, 7번, 5번, 6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1번 스토미를 중심으로 1번, 10번, 5번, 9번입니다. 9경주입니다. 7번 스마트 보배를 중심으로 5번, 9번, 8번, 2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7번 와일드 썬더를 중심으로 10번, 11번, 8번, 2번입니다. 11경주입니다. 10번 우리가 본을 중심으로 11번, 1번, 6번, 2번입니다. 제주 6경주입니다. 7번 송악창가를 중심으로 3번, 6번, 5번, 9번입니다. 네, 매경주 1위 1비하는 것이 경마입니다만 처음에 큰 웃음보다 마지막에 엷은 미소가 더 좋다라는 서양 명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루를 길게 보시고요. 이 마지막 경주까지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경마장 나오실 때 엷은 미소를 지어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는 일요경마 해설방송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